요즘 자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알고리즘님, 부디 제 영상을 널리 퍼뜨려 사람들에게 추라이 해주시옵고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어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소보루빵 안 줬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불경한 애송이가 바로 전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신도 아닌 기계에게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자다니 참으로 사이버펑크 그 자체입니다. 오, 알맨.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루며 발전해가는 기술 속 생명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신박한 대답을 던진 사이버펑크계의 근본 영화 1995년작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미 수많은 해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프로이트의 에고이론 등등 이런 근세 철학을 이용한 해석도 이미 많이 진행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스킵하고 가볍게 진행해보자라는 마음을 시작했으나 결국 데카르트는 물론 로크와 니체까지 끌고 와버렸죠. 하하하하. 우선 영화의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에 대해 알아봅시다. 쿠사나기는 일본 수상 직속의 특수부대인 공안 국가에 소속된 요원으로 전신을 기계화시키고 두뇌를 개조한 사이보그입니다. 그녀는 두뇌를 개조하는 일명 전뇌화 처리를 받은 사람이죠. 이 전뇌화라는 것은 뇌를 튼튼한 기계 케이스 안에 넣어 밀봉한 뒤 나노 컴퓨터 소자를 투입하여 뇌가 전자신호를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뇌를 다이렉트로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화는 그런 쿠사나기와 그녀가 소속된 공안 국가가 인형사라 불리는 해커를 쫓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인형사는 전뇌화된 인간의 고스트를 해킹하여 조종하는 정체불명 해커로 서양에서 활동하다 일본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공각기동대에서는 고스트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 고스트라는 개념은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주로 쓰이는 기계도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 육체의 대부분이 기계화되었다면 그것은 인간인가 기계인가 라는 낡은 주제들을 표현한 화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각기동대 세계관 내에서 과학적으로 규명된 인간의 이식, 영혼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고스트는 신체의 대부분이 기계화된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가 자신의 정체성, 인간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극 중에는 인형사에게 고스트를 해킹당한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남자는 인형사에게 모든 기억과 경험이 삭제되어 명령에만 따르는 인형이 되었고, 또 다른 남자는 가짜 가족에 대한 기억이 주입되었죠. 저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두 명의 근세 철학자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영국 경험론의 존 로크와 대륙 합리론의 르네 데카르트죠. 이 두 남자는 존재와 인식에 대해 설파한 두 철학자에 대한 물음이고 반박이기도 합니다. 영국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존 로크는 갓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타빌라 라사와 같으며 살면서 겪은 경험들이 그 백지에 적혀 지식, 관념을 이룬다고 했죠. 그렇다면 인형사에게 해킹당해 기억, 경험이 삭제된 이 남자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 남자는 인간일까요? 인형일까요? 로크에 따르면 이 남자는 갓 태어난 아기와 다름없을 텐데 시원하게 진행되고 있는 M자 탈모는 아무리 봐도 갓 태어난 아기 같지는 않거든요. 영화 내에서 이 남자를 조명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인형사에게 대부분의 기억을 빼앗긴 그의 존재를 메말라가는 물로 표현하고 있군요. 가족의 기억을 강제로 주입당한 쓰레기 처리 기사는 대륙 합리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데카르트의 인식론에 대한 이문입니다. 데카르트는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 주관과 인식당하는 객체, 객관으로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세상은 극장 안의 무대이며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영혼은 극장 밖의 관객인 것이죠. 이것을 데카르트의 극장 모델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 기사의 극장 속 세계가 커튼으로 반쯤 가려져 있는 모습이 의미심장하죠? 이 남자가 인식하던 극장 속 무대는 거짓입니다. 이 남자가 가진 가족에 대한 기억, 인식은 인형사가 주입한 가짜니까요.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가짜라면 그것을 인식하는 나는 진짜가 맞을까요? 쿠사나기는 인형사에게 존재에 유린당한 두 피해자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의 말이죠. 쿠사나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영화 내에서 꽤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녀는 진짜 자신은 과거에 이미 죽고 현재의 자신은 기계로 변한 뇌와 육신으로 구성된 가짜 인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죠. 그녀의 동료인 바토는
쿠사나기의 머리 안에 그녀의 생체 두뇌가 남아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이심에 반박하지만 그럼에도 쿠사나기는 자신의 인격을 계속 이심합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쿠사나기와 바토의 대화를 듣는다면 생각나는 철학자가 한 명 있을 겁니다. 바로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죠. 휴은 나 자신의 존재를 이심한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휴은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매 순간 일어나는 오감, 춥다, 따뜻하다, 시끄럽다 등등의 감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이란 연속되는 감각의 다발이란 뜻이죠. 쿠사나기 또한 휴처럼 자신의 실체적인 이식, 진짜 고스트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의 고스트가 기계와 전자신호로 생겨나는 감각의 다발이라는 이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의문은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쓰인 주제입니다. 1982년 개봉한 블레이드 러너로부터 시작된 주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쿠사나기가 가진 의문, 지나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만을 다룬 작품이라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지 않았을 겁니다. 공각기동대는 영화의 빌런, 인형사와 주인공 쿠사나기를 통해 인간성 상실이란 주제에 과감한 대답을 던집니다. 도대체 인형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인형사는 공각기동대의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존재입니다. 공각기동대의 세계관에서는 인간의 고스트를 복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고스트를 복제한다 해도 복제된 것은 정보의 열화가 발생하여 온전해지지 않죠. 하지만 인형사의 정체는 바로 그러한 열화 없이 완벽하게 복제된 고스트, 즉 완벽하게 복제된 영혼입니다. 인형사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제처럼 인식되는 복제물, 경험과 인식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경계를 허무는 시뮬라크르입니다. 인형사는 자신을 그저 버그라고 단정짓는 자들에게 생명의 증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문을 던지며 자신을 정보의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라고 주장하죠. 인형사가 말하는 정보의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의식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무의식과 이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프로이트죠. 인형사는 프로이트를 이용해 복제된 시스템인 자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뭅니다. 작중에서 인형사가 등장하기 전 쿠사나기가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녀는 천천히 물밑으로 가라앉다가 수면 위에 자신과 마주하며 떠오릅니다. 무의식이 이식에 영향을 준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표현한 멋진 장면이죠. 쿠사나기가 잠수한 바다는 무의식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에서 올라온 그녀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이식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즉, 쿠사나기를 비롯한 인간은 무의식의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이고 인형사의 나는 정보의 바다에서 발생한 생명체다라는 발언은 인간과 자신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허문 채 영화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쿠사나기는 격렬한 전투 끝에 인형사가 들어간 이체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고 인형사의 목적을 알기 위해 이식을 연결하는 다이브를 진행합니다. 쿠사나기는 인형사의 이체에, 인형사는 쿠사나기의 이체에 각각 침입했고 둘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인형사는 쿠사나기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는 아직 자신이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목적은 쿠사나기와의 융합을 통해 완전한 생명체로서 변모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마지막 철학, 니체의 위버맨쉬, 즉 초인입니다. 니체는 기존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낳으며 진정한 자유를 쟁취한 인간을 위버맨쉬라고 칭했습니다. 영화는 지금까지 쿠사나기를 통해 인간의 존재론,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죠. 쿠사나기는 스크린 속의 세상이란 무대와 그것을 객석에서 인식하는 나라는 인식론을 등지고 기억과 경험이 사라졌지만 분명히 실존한 빈 껍데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바다에서 떠오른 끝에 그녀는 말했죠. 人間が人間であるための部品が決して少なくないように、自分が自分であるためには驚くほど多くのものが必要なのよ。他人を隔てるための顔、それと意識しない声、目覚めの時に見つめる手、幼かった頃の記憶、未来の予感。それだけじゃないわ。私の電脳がアクセスできる膨大な情報やネットの広がり、それら全てが私の一部であり、私という意識そのものを生み出し、そして同時に私をある限界に制約し続ける。 그녀가 말하는 한계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진 인간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고 그러한 집착이 인간을 위버맨쉬로 변모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 된다는 것이죠. 영화의 후반부, 인형사는 쿠사나기에게 인간성, 정체성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과 융합해달라 부탁합니다.
둘이 융합하면 자신의 이식과 쿠사나기의 이식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변모할 것이라면서 말이죠. 니체가 인간성을 극복하여 위버맨슈로 변모하는 것을 철학적 과제로 삼았던 것처럼 인형사도 위버맨슈로 변하고자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쿠사나기는 인형사와 융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인형사와 쿠사나기의 이체가 부서지고 어린아이 모습의 이체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표현하는 것이죠. 영화는 과거의 쿠사나기, 인형사라고 불렸던 존재들이 융합하여 탄생한 위버맨슈가 도시를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데카르트, 로크에서 시작하여 흉과 프로이트를 거치고 니체로 끝난 공각기동대는 1982년 블레이드 러너에서부터 시작된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다를 정도로 쓰인 육체와 기억도 모두 가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라는 물음에 인간이란 정체성을 버리고 더 상위의 존재를 변모하라 라는 과감한 대답을 던진 작품입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손에 꼽는 SF 창작물로 남은 것이죠. 오늘의 공각기동대 눈깔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사리 사욕에 큰 도움이 됩니다.